33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잘 들어왔나? 맨 처음에 있는 게 몇 번째 줄까지 진행을 했었냐? 한 여기까지 진행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 그 위에까지 했어? 거의 안 했어? 아예 안 했나? 여기까지 했었어? 여기 밑에 줄까지 했다고? 트레이트까지?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았나? 우리 여기 빈칸 문장에 있는 거 안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장,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라고 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 게 뭐였지? related? 아이 그런 거 말고 맨 처음에 있는 주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빨리 꼽아 보셔야 돼. 어디야? productive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얘는 보일 때 이렇게 보였어야지 정상적인 거잖아. 그지? 아니, 정상적이란 말 자체가 좀 그렇다. 내 기준에서 정상적인 거지. 입시 영어에 한정해가지고. 그지? 얘는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productive가 형용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think about이라는 표현 자체를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로서 기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이 문장을 좀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장이었었잖아. 사실. 그지? 해석하기에. 얘가 읽힐 때 어떤 방식으로 읽혀야 되는지 제가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실제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끊어서 읽히는지를 제가 끊어 놨거든요. 끊어 놓은 거 한번 봅시다. 저런 문장들을 볼 때는 일단 하나 보이는 게 as 이하에 있는 거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했었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이건 그냥 끊어 놓고 그지? 여기까지를 일단 먼저 볼 거거든. 여기를 볼 때 어떻게 끊기는지를 좀 보여줄게. 실제로 끊길 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 2등급 정도가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끊기냐면 이제 속도도 이렇게 끊겨요. 이렇게 끊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눈으로 한번 다시 봐봐. 여러분들이 근데 이 속도로 쫓아올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 요거를 자꾸, 그러니까 요게 되게 연습하라고. 집에서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문장 해석이 될 때 속도가 나야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뭐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자꾸 한국어 뜻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한국어 뜻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얘가 의미가 파악이 대충 아주 엄청나게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런 어려운 문장들이 있을 때 내가 요런 속도까지로 나오는지 요걸 한번 보라고.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걸 기점으로 뒤에 있는 게 원인이고 앞에 있는 것들이 결과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거든. 그지? 그리고 첫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더 most productive way 나오고 그 다음에 to까지 t까지는 얼핏 보이거든. 그러니까 way를 지울 확률이 좀 높겠구나. 그 productive가 제일 중요한 말이겠구나.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각할 건데 읽기를 생각하는 거거든. 이거는 바로 뭐냐면 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행동인데 그 행동들은 같이 속해 있어요. 그죠? 같이 속해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얘네들 가족 닮음? 요런 것 때문이래.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이 속도 정도로까지는 읽히게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디에다가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봤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셔야 되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자. 여기 위에 있는 건 다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것도 얘기했나요? Having in common, in single defining trait.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도 얘기를 했죠. 그죠? 요거는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애들, 걔네들 없이, 그러니까 공통적이지 않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끼리 묶여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읽기의 본질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efforts to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얘도 좀 안 하려고 봐야지. 그지? 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구별을 해요. 리딩을 어디에서 구별해. 그러니까 distinguish 같은 거 나오면 또 예측이 어느 정도 돼야 돼. 요거는 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런 형태들이 나오면 어디로부터 구별할 건지 탈격 표현이 쓰여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뒤따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이런 거 자주 쓰이는 것 중에 contribute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contribute나 devote나 commi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to가 뒤따르는 게 대다수다. 그지? distinguish도 역시 이래. distinguish 말고 얘랑 비슷한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얘도 당연히 그럼 여기 뒤에 from을 달고 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읽기와 읽지 않는 것 요것들 요거 구별하는 거
얘는요, are destined 하면은 얘는 뭐뭐 될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운명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냐? 제가 운명이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할 때 좀 얘기를 썼었던 것 같아.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지? 그거 할 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뭔가 to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은 이 to로 압축되고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절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잖아.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얘도 거기랑 연관이 있어야 돼. 이 destiny라는 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운명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야. 어떻게 되도록 운명을 부여하는 거니까 얘는 사역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지? 얘 그냥 운명으로 읽어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구별하는 거는 실패해.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야. 근데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구별이 안 되겠지. 왜냐면 reading이라는 거의 정체는 뭐야? 단 하나의 뭔가 따로 노는 애가 아니라 공통된 특성이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reading이라며. reading하고 non-reading을 그럼 가를 수도 없는 거야. 당연히 가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지? There is no agreement. 그러니까 어떤 합의가 없다라고 해야 돼? 두 개가 하나라는 합의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on which부터 on what부터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 얘네들은 안 읽어야 돼. 그죠? 안 읽게 되겠지. 어떤 거에 대한 합의가 없냐? What qualifies 어떤 것들이 이게 자격 요건을 채우느냐? As reading으로서 in the first place. 일단 우선적으로 reading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reading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 모든 사람들은. The more one tries 어떤 사람들이 to figure out, try 하고 뒤에 있는 to figure out 보니까 얘는 필요가 없지. 그지? 알아내요. where 이하에 있는 거 보는데 얘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지? where 보는 순간 원문 포함해서 총 몇 개의 변형이 생길 수 있어. 원문 포함해서. 8개 바로 넣어야죠. 8개예요. 그죠? 왜냐하면 1개의 융합 명사구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 지금 원문에 나와 있는 거, 3개의 관계 부사절, 4개의 관계 대명사절, 요렇게 나올 테니까. 그지? 여기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 Where the border, border는 이제 경계인데? 그러니까 2개 경계 가르는 거 얘네들이 놓여져 있어. between 얘네들이 놓여져 있다 필요 없네. 어디 사이에 있어? reading하고 not reading. 요거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 근데 더 플러스 비교급이잖아. 더 알아낼수록 the more at the cases 가장자리에 있는 케이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보더랑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딱 나누잖아. 경계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키로 한번 얘기해 볼까? 179.8cm야. 이 사람 180이에요? 180 넘지는 않지, 그지? 육척장신이라고 얘기할 때 한 18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은 육척장신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작은 키야? 그건 또 아니잖아, 그지? 180에 이제 거의 도달한 거지. 180을 기준으로 경계를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거야. 이게 엣지 케이스예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케이스. 요런 케이스들은 will be found. 얘네들이 발견된다고? 얘네들 뭐 할 건데? stretch. 뻗어나가. the terms flexible boundaries. 얘네들은 그래서 용어의 어떤 유연한 경계, 유연한 영역으로 뻗어나. 얘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운다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경계가 하나로 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경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 worth ing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 ing 하는데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 worth 자체가 갖고 있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막 있지. 그지? spend 다음에 시간 혹은 노력 다음에 ing 형태로 쓰이거나. 그지? 그러니까 ing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좀 느낌이 와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동시 동작을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이걸 하는 상황 안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것도. 그죠? 근데 attempting 나왔는데 to 보이잖아. 밑에 안 봐도 어차피 동사 원형 나올 게 좀 뻔하지 않나? 그죠? attempt도 역시 필요가 없는 말이야. 동작 to 동작 겹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to.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 뭐가 가치가 있냐? 그걸 하나 모아도 these exceptional forms 얘가 바로 뭐인 거야? exceptional forms하고 같은 말인 걸 하나만 고르세요. 위에서 읽었었던 것 중에 그럼 여러분들은 뭘 고르셔야 돼? exceptional forms of reading 이거 얘를 고르셔야지. edge cases
그지? 얘랑 같은 걸 가리키는 거잖아. 그죠? 엣지 케이시스하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these라는 말이 이제 지시 형용사로 쓰이는 게 너무 이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이런 엣지 케이스들 막 모아. 근데 리딩에. 그래서 어떻게 얘네를 모아가지고 인투 변하잖아. 단안의 어떤 포럼으로 어떤 논의로 만들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콤마가 나왔어. 근데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게 되게 이상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첫 번째로 수상함은 느끼셔야 돼. 왜 그럴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앞에 thus는 일단 연결사잖아. 그지?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을 이끌고 있는 종속 접속사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thus 이하에 있는 절은 종속절이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부사절이 아니야. 콤마 이후에 새로운 문장이 이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 문법성 판단을 하는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내면은 얘가 맞는 문장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 근데 맞는 문장이 아니에요. 쟤는 정확하게 뭐냐면 연속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인데 주어가 주절과 다른 형태로 써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지?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콤마 앤드라는 종속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 종속절이라고 원 이하에 있는 것들이. 그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는 콤마 ing랑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끊고서 화살표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 무조건.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것도 체념이 들어가면 안 돼. 제 체념이라는 게 이것도 체념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이해 못한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 없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를 체념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려고 그래. 이건 한다 그래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오케이.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이때로 체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계속 끝나는 거. 계속 영원히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선 다 아니? 아니면 혹시 모르니?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사 구문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거면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라고 얘기할 거면 저 대략적으로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분사 구문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거 설명이 안 되면은 거기서부터 들어갈 거 시간 걸려도 아니면 나 이거 아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 복습이 어차피 공부는. 그러니까 너무 피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면 돼. 자, 내가 분사 구문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는 사람 아니면은 콤마 앤드 기점으로만 한번 했으면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손 들어봐. 1번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았어요. 처음부터 할게요. 자,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 최근에 있어가지고 이게 중요해지는 경향이 엄청 강해졌거든. 특히 요번 고3 9월 같은 경우에는 30번 문항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분사구문이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명사로 이어지는 분사구문도 나왔거든. 명사로 분사구문 이어지는 건 여러분들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어? 해봐야 돼. 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분사구문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사구문 수동태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라 그랬어.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눈 막고 귀 막으라 그랬어, 일단. 귀 막으라 그랬거든요,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수능에 나올 때 혹은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분사구문 형태들이? 분사구문 형태를 수동태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크게 여러분들이 두 갈래로 갈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일반 동사로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동사로 만드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사구문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어? ing가 뒤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앞에 빠져 있어요? 보통 ing가 앞에 빠져 있죠. 그죠? 앞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분사 구문이 애초에 하는 기능은 뭐야? 조건을 설정해 주는 거야?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야?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분사 구문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왜냐면 부사절에서 변해서 만들어지는 게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어떤 이론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종속 접속사가 있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영어 영문학과나 아니면 영어 교육학과 같은 데 가면 엑스바 이론이라는 걸 배우거든. 엑스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 대부분의 구문이 엑스바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최신 이론 중에 최신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어떻게 일단 보는 게 일단 맞냐면 ing하고 to 부정사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을 뭘로 볼 거냐면 뭐로 보는 게 일단 이거의 기본이냐면 얘네들을 어떤 품사로 보는 게 아니라 동작으로 보는 거. 사실 동사로 보거든요. 동사로 보고 문장 자체로 봐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것들도 단문, 복문 이렇게 나눠서 자꾸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야. 여기 안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냥 필요한 정보냐 필요하지 않은 정보냐 이런 것만 따져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얘가 S1이라고 적고 싶겠지만 S2로 적을게요. 왜냐하면 얘는 주절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절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올 거야. 여기 뒤에도 V2가 올 거고 주절은 제가 따로 안 적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죠. 그죠? 요게 일반적인 분사 구문의 형태일 거야.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납득이 돼? 여기는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 종속절이라는 건 뭐냐면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라서 형태상으로 일컬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맞죠? 근데 얘네가 실제로 하는 기능은 뭐였어? 얘네가 하는 기능, 제가 밑줄 쳐놓은 애들의 하는 기능은 뭐예요? 품사상으로 얘기해 주세요. 깔끔하게 품사로. 부사죠. 그죠? 누굴 수식해주는 부사야? 문장 전체, 주절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죠. 얘가 그래서 뒤에 있을 때는 여러 단어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니까 뒤에 있으니까 여러 단어죠. 후치 수식하는 원래 일반적인 정확하게 원래 지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앞으로 땡기는 건 콤마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잖아. 중간에 삽입된 거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뒤에 놓을 때 앞에 놓을 때 둘 다 뭘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조건 주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앞으로 저 부사절을 땡기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주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야. 앞으로 땡겨왔으면 당연히 그건 배경 설명이 돼야지. 너 이거 먼저 읽고 나서 주절을 읽으면 뭐가 되는 거? 이해가 더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배경은 기본적으로 컨텐츠죠. 그죠? 배경은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지 여기 나와 있는 종속 접속사의 의미 자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아. 저 종속 접속사가 as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번 쳐보자. as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주절과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저거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압축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압축이 되냐면 제가 지금 압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거 압축 명사절이랑 일단 걔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긴 볼 때 얘 S2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S1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S2가 S1과 동일한 상황이 있고 S2가 S1과 대치되는 상황이 있어요. 동일하지 않은 상황. S2가 만약에 S1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종속 접속사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놈이니까 살려놓을 거고 뒤에 있는 S2를 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동사를 뭘로 바꿔나 현재 분사 형태로만 바꿔놓으면 돼요. 극단적으로. 그죠? 쟤를 저렇게 바꾸는 이유는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겠다 이 의미가 되게 강력하거든. 왜냐면 일반적으로 저 부사절은 어느 시점에 벌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냐면은 바로 뒤에 있는 주절과 동일한 시점에 벌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극미한 시간 차이만 있는 경우 요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제가 동일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래.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서 접할 때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게 대응이 안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그거 문제 푸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얘하고 뒤에 있는 애하고 일단 시제가 거의 일치한다. 시제가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시제가 같으니까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원래 고유한 의미에서 시제 정보는 나타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이게 첫 번째. 다만 그 V2에 있는 고유한 그 동사 자체의 의미. 만약에 V2가 run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어. 그럼 run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나타내줘야 되죠. 그죠? 그 run을 얘가 능동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나타내줘야 돼.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하면 run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뭘 해야 돼? 능동인 걸 나타내줘야 돼. 능동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이 동작을 바꿔서 능동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현재 분사거든. 그래서 현재 분사로 그래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분사 구문이고.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는 역시 종속 접속사는 살려놔야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당연히 얘하고 안 겹치면 우리 대절 압축할 때랑 똑같아요. 그죠? 대절 압축할 때 목적절에 있는 거 할 때도 S2가 앞에 나와 있었던 S1이랑 동일하면 없애고 동일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못 없앴잖아. 그죠? 그럼 얘도 당연히 못 없애겠지. 그지? 요 형태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 저렇게 앞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경 설명하는 거죠. 배경 설명. 그죠? 그럼 의미가 좀 없어지잖아. 뭐에? 종속 접속사 자체.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엄청나게 크게 다를까? 크게 다르지 않죠? 똑같은 기준으로 갈리겠죠. 얘 같은 경우에. 그죠? 요렇게 갈릴 겁니다. 요거가 동일할 경우 아니면은 얘네 두 개가 대치될 경우. 그죠?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안 써놨는데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이겠지. 종속 접속사 나오고 그 다음에 S2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 V2는 무조건 비동사 형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동사 뒤에 그냥 비동사 혼자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되게 특이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서는. 그죠? 몇 가지 사례가 있긴 있어요. 비동사만 쓰이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하고 일반적으로는 뒤에 뭐가 오냐면 세 가지 형태가 오겠죠. 그죠? 전치사구, 명사 혹은 명사, 전치사구, 또 형용사, 그죠? 요런 형태로 올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분사구문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는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중에 형용사 중에서도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인 애들만 배운 거지. 그지? 하지만 실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다 합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얘네 뒤에는 뭔가가 나와. 근데 뭔지 몰라. 그 세 개 중에 진짜 여러 개가 다 나올 수 있어. 요 형태로 빠질 때 이제 동일해요. 저거랑 동일하겠지. 종속 접속사는 없애도 되고 써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없앨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그냥 ing 쓰기만 하면 되고 뒤에 뭔가 나오는 건 여전히 있겠지. 그죠? 얘도 동일하죠. 그죠? 종속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엔 반드시 써줘야 되고 being 그대로 오고 뒤에 있는 것도 건드리시면 안 되고 분사 구문의 기본 컨셉 자체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사절의 동작만 건드리겠다야. 부사절의 동작만 건드리겠다. 나머지 이거 없애는 거는 어떤 거냐면 논리가 다른 궤의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지? 얘를 없애는 이유는 단순하게 얘가 위치상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없애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궤가 다르다고. 얘가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궤가.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동사만 건드리겠다가 기본 컨셉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근데 동사를 건드려 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술부 전체에서 얘네들이 서술부거든. 서술을 담당하고 있는 덩어리들. 이 서술부에서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애는 저 동그라미 녀석이거든. 비동사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비동사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하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이 전부 다예요. 알겠죠? 뒤로 빠지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 콤마 ing로 끊길 때 어떤 방식으로 끊기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그게 되게 특이한 애들이라서 그래. 분사 구문 중에서도 따로 알아둬야 되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콤마 ing 형태들을 엄청나게 자주 봤잖아. 그죠? 콤마 ing 형태를 되게 자주 봤으니까 얘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제가 예문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난 빨리 달렸어.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아니면 요렇게 한번 해볼까? I made you run. 나 니 달리게 했어. 그래서 and나 so thereby 다 되겠지. 그죠? 그래서 you 그냥 다 헷갈리니까 시제 맞추자. 위에 거랑 make. 자, 요런 표현으로 이제 쓸 수 있겠지. 그지? 요렇게 이제 한번 썼어. 그 콤마 엔드 이어져 있는 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콤마 엔드에 대해서는 등위 접속사가 이제 아니잖아.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서 병렬 구조를 이제 이루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저 콤마 엔드는. 그죠?
맞죠? 이 그리고라고 쓰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이건 솔직히 그냥.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쓰일 때 어떤 되게 특이점이 있냐면 얘는 부가적인 정보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연속돼서 거의 같은 시제지만 거의 같은 시간이지만 얘가 살짝 늦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이걸 연속 상황이라고 불러요. 연속 상황. 근데 연속된 상황 저 뒤에 있는 건 되게 특이하게 영어는 거의 대부분 결과를 강조하잖아. 얘는 되게 특이하게 앞에 있는 애가 주절인 거야. 콤마 앤드 자체가 뭐인 거야? 하나의 종속 접속사예요. 얘네 자체가.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냐면은 얘를 바꾸는 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건들면 안 되고 뭘 건드려야 돼? 그러면은 콤마 앤드부터 건드리셔야 되잖아. 그죠? 콤마 앤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어떻게 넣어? 이 i는 어떻게 할 거야? 살릴 거야? 죽일 거야? 죽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있는 건 똑같고. 근데 여기 특이하게 어차피 연속 상황 나타내는 분사구문 형태는 저렇게 콤마 있은 다음에 뒤에 종속 접속사 찍고 그 다음 뒤에 쭉 이어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지? 그렇다 보니까 얘도 역시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콤마 앤드 ing 형태로도 나오고 그냥 콤마 ing 형태로도 둘 다 나오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 얘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주절 다 똑같을 거고 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살려야지. 그 다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이거 엔드는 또 죽여도 되고. 자, 요 형태가 뭐인 거야? 저기 나와 있는 저 형태인 거야. 근데 얘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얘가 지금 다행히 수준이 그렇게 안 높게 일반 동사로 나왔지만 얘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동사 형태로 빠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you 다음에 곧바로 명사가 나오는 구문도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대응할 때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편립만 아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전부 다 대응하시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예문을 하나 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예문을? 예문이 뭐가 있을래? 나도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You are. You are. 이거 좀 어색한 문장인데 요렇게 돼 있는 걸로 한번 내가 너 공부 열심히 시켰거든. 그래가지고 너가 좋은 학생이 됐어. 요렇게 될 때 최종적으로 어떤 구문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야?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장도 사실은 뭐예요? 분사 구문인 거야. 요것도 그래서 끊고서 화살표로 해야 돼. 요 형태가 나왔어, 실제로. 평가원들 다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다 전부 다 인지를 해야 돼. 최근에 있어서는 연속 상황에 관련돼 있는 분사 구문을 이런 형태로, 그것도 연속 상황에 관련된 걸로 이제 얘기 나왔거든. 연속 상황 나와 있는 그 부사절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무궁무진하니까 분사 구문은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어지는 게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이어서 넘어가 보자. 앞에 있는 것들의 exceptional forms라는 거 하고 동일했던 것들이 이 엣지 케이스들이었잖아. 그죠? 이 가장자리에 있는 179.8 뭐 이런 애들. 요런 애들 같은 경우를 이제 읽어. 그래가지고 뭐 하나의 어떤 포럼으로 갖고 와. one highlighting. 그래서 누군가가 강조를 해. the challenges. 어려움을 강조를 해요. 근데 마주된 어려움인데 anyone wishing.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들이거든. wishing은 또 필요가 없죠. 그죠? 이 사람들은 결국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설립하고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어떤 영역들을 그 영역 안에서 뭐 하는데 reading이 begins.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깔끔하게 한번 보셔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야? reading의 시간적으로 리딩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이에요? 아니면은 리딩이라는 것 자체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좀 어렵게 얘기하나요? 지금 begin과 end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지금 50초 전부터 리딩을 시작해서 50초 후에 끝날 거야 라는 시간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중이야? 리딩에 대해서? 아니면은 리딩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머릿속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걸 영역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영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지. 그지? 바운더리나 이런 표현들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begin과 end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얘 어디까지 범위인지 범위 설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범위 설정을 하는 누군가, 얘네들은 분명히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야. 누군가가 그러니까 결국에 리딩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범위 설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해놓은 것 뿐이야. 그 앞에서 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좀 느껴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 보면 the attempt, 이 시도 자체가 moves toward, 어디를 향해 가냐, 어떤 걸 이해하는 거에 향해 갑니다. Understanding reading as a spectrum, reading이라는 거를 스펙트럼처럼 쫘라락 나오는 걸로 한번 본대. That is expensive. 얘네들 스펙트럼이 어떤 건데? 얘네들이 확장적이거든. 확장해가지고 어디까지가?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y. 얘네들은 다 accommodate는 뭔가 수용하다, 실행하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구별되는 어떤 읽기의 역할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스펙트럼으로서 읽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을 한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 뭐냐면 앞에 있는 바운더리랑 스펙트럼이랑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비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들인 거야.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뭐냐면 경계가 정확하게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읽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쪼개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 그지? 얘가 주제문이거든요. 읽기가 딱 이렇게 영역으로 쪼개진다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단계별로 얘네들이 쫘라락 다 나눠져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얘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바운더리나 아니면은 뭐 그 위에 있었던 뭐 디스팅기시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좀 구별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얘네 두 개가 서로 상반되고 좀 대립되는 개념들이다.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베버의 법칙이 나오네요. 베버의 법칙은 이거 걱정한다 혹은 concern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연관되다라는 표현도 있잖아. 어디에 연관되다. concern이라는 표현이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갑자기 뭔가 문장이 정확하게 다 이어지다가 concerning이 이끌고 있는 뭔가 부사, 부 형태로 나와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문장들 중에. 근데 이때는 뭐와 연관하여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 지금 그리고 존재와 인식 둘 중에 하나인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줬지. 그지? 인지하는 거, 차이를 인지하는 건데 두 개의 자극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4번은 근데 내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되게 쉬웠지. 그지? 되게 쉬웠을걸? 이거는? 그래서 이건 주제라는 게 뭐 따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구문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가 11번 대신 거는 좀 일반적으로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1mm difference when 조건이죠. 뒤로 빠졌으니까 we are looking. 근데 이런 걸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해지셨으면 좋겠는데. 그지? 이런 걸 볼 때에도 사실 we are이라는 표현 자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왜 그런 줄 알아? 얘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 might는 기본적으로 시제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아니면 시제를 나타내주지 않는 말이에요? might란 말 자체는 시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얘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 말은 뭐야? 상상을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큰 거예요. 현실에서 현재 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다만, 과거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might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기법을 쓰는 거야? have pp를 넣지. 과거에 대한 상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미래 시제가 맞아야 돼. 앞뒤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 미래 시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에선 뭐만 구분하는 거야? 정확하게. 과거하고 현재만 구분해줘. 그래서 might have pp는 있는 거야. 그지? might be going to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어. 미래에 대한 의미는 문맥에서 파악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we are이라는 표현 자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셔야 된다고. we are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해야지. 그지?
We are라는 표현 자체 없어져도 전혀 무리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쓰이는데. Looking at lines, 뭐 이거 466이랑 그 다음에 467 이런 걸 봐.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거 뭐 잘 못 알아채.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막 그 1mm하고 2mm하고 3mm 사이잖아. 그럼 잘 봐. 이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절이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이게 아주 길긴 한데 지금 but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주의점이 있는 게 하지만으로 뭐 읽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 하지만으로 안 읽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but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무슨 역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얘를 발견하면 진짜 최근에 격양 안에서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주제는 not 뒤에 있는 거예요? but 뒤에 있는 거야? but 뒤에 있는 거예요. but 뒤에 있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거든. not only 뭐 이런 걸 써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but 뒤에 있는 게 강조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but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잘 탐구해 볼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요거는 대승 몇 번 대시에요? 여기 그럼 나와 있는 건 7번 대시죠.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 안에서. 불가능해요. 그죠?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가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조건부 생략인데. 주어가 뭐가 돼야 돼? 추상명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키워드를 주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다 따라락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라니까. 1번부터 11번에 있는 거 그거 기껏해야 A4 용지 반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뭐라고 안 해야지 이제. 뭐라고 하면 할수록 이제 시간이 먹히니까. 그 다음 뒤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We can detect one candle. 우리는 하나 캔들. 얘네들 알아챌 수 있어요. It is lit. 이게 점화됐을 때 in an otherwise dark room. dark room에서 됐을 때는 but 근데 one candle이 그냥 여러 개 캔들이 있어. 있는 이 방 안에서 켜졌대. room이랑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되겠지. 그지? 여기 있는 거 볼 때 in 위치가 변형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 in 위치 원문 포함해가지고 저기 있는 괄호에 있는 절은 총 몇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원문 포함해서 어떤 몇 가지 형태가 나와? 원문 포함해서. 원문 포함해서 몇 가지 나와? 내가 아까 찝었죠? 융합명사구가 이끌고 있는 아까 where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where 하나만 나온 융합명사구 얘기할 때 융합명사구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 하나, 관계부사절 3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4개, 그죠? 얘 같은 경우에 융합명사절로 바뀔 수가 있어. in 위치가 where로 바뀐 다음에 앞에가 더 place가 아니라 더 특정한 장소잖아. 더 place만 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 8개에서 융합명사구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 하나만 제외되는 거니까 원문 포함해서 총 7가지겠구나. 이렇게 바로 인식이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거 얘기를 짧게만 하고 할게요. 이 학원에서 하는 거가 여러분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거는 특정한 기술을 배우는 거고 그 기술을 숙달할 거냐 말 거냐는 저한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술이 숙달됐느냐 숙달되지 않았느냐를 수업 시간에 확인해 드릴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금 숙달이 안 됐어.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할 때 되게 답답한 게 자꾸 현상만 자꾸 쳐다보거든.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만.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막 이러는데 원론적인 좀 공부를 하세요. 원론적인 공부. 원론적인 공부가 뭐냐면, 그냥 정말 이해하는 공부를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막 이거 할 때에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익숙하고 이 습관을 자꾸 못 가져가잖아. 근데 제가 진짜 답답한 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 80%가 허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허수라는 게 아니야. 입시생의 80%는 다 허수인데 얘들을 왜 내가 허수라고 칭하냐면 얘들이 공부하는 게 마인드가 딱 그래요. 6월 모의고사 가까워졌네. 막 고3 돼서 정시를 한다는데 3월 모의고사 가까워졌네. 그러니까 한 달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뭐야? 그냥 내신 시험 중학교 하듯이 하는 거야.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아니고. 자꾸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 지금 하는 것도.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이거 시험 끝나시더라도 지금 시험이 끝났어. 이게 시험 그 범위가 아니잖아. 시험 끝나면. 여기서 모르는 게 있어.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서 바로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그 이제 조금 일찍 시험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주간 더 쉬게 될 텐데 그때 쉴 때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구문들에 대한 리뷰는 다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신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기본적으로 다 할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되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we may not notice 우리는 뭘 알아차리지 못해요. 더 라이트가 뭐 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 이것도 여러분들이 표기할 줄은 아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 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멍 때리시지 말고 지금 이거 어떻게 표기하실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작 범위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얘네가 유지, 변화, 그 다음에 단순 측정, 단순 감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연결 동사인지 먼저 확인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앞서서 더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감정, 사역, 생각, 인식의 틀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맞잖아. 노티스라는 걸 읽을 때에도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읽힌다고 잘 봐봐. 니네들이 어떻게 잘못 읽게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이게 모르면은 자, 라이트를 알아차리는데 뭐로부터의 라이트를 알아차리는 거야? 캔들로부터의 이 캔들로부터의 라이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무리가 없지. 근데 무리가 없는데 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건 아니라고 이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그 캔들로부터 빛이 존재한다. 요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캔들에 있는 그 더 라이트 자체를 감지하냐가 아니라 더 라이트의 존재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인지 영역에 관련돼 있는 과학 분야네. 그죠? 인지과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인데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하고 대신 쓸 수 있는 연결사 종류를 빠르게 얘기해 봅시다. so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so는 접속사예요. 연결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렇게 단어 형태로 나온 다음에 콤마를 찍는 애들. 별도의 품사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보통 부사가 저렇게 쓰이거든. therefore 말고 요 표현들도 역시 쓸 수 있지. 최근에 많이 나오죠. 요건. 얘는 원래 부사로 쓰일 땐 그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연결사로 쓰일 때는 그러므로라는 뜻으로 저 therefore 대신에 쓸 수가 있다.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뭐 이런 게 있어. varies 다양해 as a function 어떤 기능으로서 the strength of the signals 뭐 이런 시그널의 뭐 이런 기능으로서 예를 들어서 JND는 greater for very loud noises than 뭐보다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s. 얘네들이 훨씬 뭔가 그 quiet sound보다는 더 그렇대. 거기에서 더 알아차리기가 힘들대. When a sound is very weak 그리고 그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약할 때 we can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그럴 때는 또 다른 사운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even if 뒤에 나와 있는 건 어차피 상상 얘기할 건가 보다. 그죠? 이것들이 b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지. 저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4가지 정도는 일단 1학년 정도에 어울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지. hardly 그 다음 또 뭐 있어? rarely, seldom 그 다음 뭐 있지? 뭐라고? scarcely, 그지? scarcely. When a sound is very loud to tell, to 나왔으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한번 보셔야 돼? 뒤에 콤마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먼저 볼 거야. 왜냐하면 콤마가 나온다 그러면 목적 나타내는 표현이겠지, 그지? 콤마가 있죠? 근데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콤마가 있냐 없냐로 to를 기준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 to 있는 콤마 확인할 때 제가 정확하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 이전에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 그랬어. 그지? 그거 기억나지? 맞죠? 그래서 여기 일단 보니까 동사 여기 있네? 근데 가만 보니까 텔이었어. V0잖아. 그럼 얘는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 전체가 하나가 뭐야? 얘 포함돼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놓고 보면은 동사 이전 콤마가 존재하는 게 이번에 맞았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꼬아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절 형태들이 종속절이 단 하나만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 종속절이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은 주절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로도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because하고 when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같은 주절을 수식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 부사절이 종속절이 또 다른 종속절에 의해 가지고 수식받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걸 주의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했었던 거는 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있으셨어야 되고 to 이하에 확인하는 지점도 역시 명확하게 있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된다고 말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t has to be much louder. 더 커야 돼요, 소리가. thus, 그러므로 베버의 이 법칙은 means, 의미합니다. 11번 대시 명확하죠. It is harder 어쩌고 나오는데, 요것도 나올 때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돼. 뭐로 아셔야 되지? 어떤 걸 얘기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할 걸 여러분 예측이 좀 되셔야 되는데, 이쯤 왔으면은. harder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난이도를 얘기하겠죠. 그죠? 이때 진주어, 가주어, 구문 사이에 뭐가 나와? 경향이나 현상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정신 안 차린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너가 말하는 거 이툰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 이때 진주어, 가주어, 구문 사이에 나오는 거 경향과 현상이고, 이투, 진주어, 가주어, 구문 사이에 나오는 게 뭐인 거야? 그게 양분이 가능한 가치죠. 그 네 개가 각각 뭐죠? 순서대로 한번 읊어봐. 1번이 뭐였지? 사람의 판단과 물건의 성질. 2번은 부정접두어 붙을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난이도. 네 번째는 가격,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되셔야 돼. 이게 몇 개 안 돼, 원칙이, 여러분들. 근데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거 기본 원칙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뒤에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대응이 되셔야 된다고. 뭐라고? 뒤에 있는 거 무조건 이투,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겠지. distinguish 할 건데, two samples. from이 안 나오고, 이번에 between으로 나왔구나. 이래도 되지, 그지? 두 개 또, 뭐 동일한 건가 봐. 뭐 요런 것들을 가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when 이하에 있는 건 어차피 조건일 거 아니야. 더 이상 고민할 건 없어. 이 when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일 거면 앞으로 빠졌겠지. 시간 배경을 단순하게 얘기할 거면요. 그죠? 맞죠? Those samples, 이러한 샘플들은 are larger, 더 커, stronger levels of stimuli.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근데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걸 볼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V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되게 커요. 근데 최근의 경향을 얘기를 해줄게. 저런 방식으로 민 같은 V0가 나온 다음에 뒤에 대절이 빠지는데 이 대절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대를 안 줘버려요. 대를 안 줘버리거나 혹은 줄 때도 있거든. 줄 때, 안 줄 때 뭐 다 어차피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빠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어. 아무런 기호도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온점이 이렇게 딱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여기 안에서. 읽을 때 어떤 걸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일단 한 번 끊을 생각이 들어? 어디서?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부사절이라는 녀석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when 이하에 일단 콤마가 있을 거를 먼저 찾아보고요. 콤마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한 번 끊을 생각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왜냐하면 주절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저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릴 때가 있냐면은 이런 형태로 나올 때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막 완전 말도 안 되는 비문이 나온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가 융합 명사구나 아니면은 간접 의문문 형태로 빠진 게 아니라 앞에 대시 숨겨져 있는데 그 대시 없어진 형태로 빠졌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야. 그런 형태로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내용 자체는 매우 평이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서기어고 나오는 것부터 해야지. 서기어고 애들은 이거 나오냐? 35번? 35번부터 어디까지 나와? 5, 6, 7, 8, 9? 5, 6, 7, 8, 9, 41, 42. 다 그럼 5번부터 쭉 하면 되겠네? 요거부터 한번 봐봅시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수업을 할 수가 있나? 다음 주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너네 시험 전이지. 너네 시험 언제야, 정확하게? 목요일? 그게 언제지? 12일 막 이럴 땐가? 그때 시작이야? 시험 전쯤? 수요일에 시작. 다다음 주 수요일? 아이고, 참 피곤하다, 피곤해. 빠르게 해볼까요? 그럼 빨리 해야겠네. Any new resource. 새로운 자원, 뭐 새로운 공항, 아니면 새로운 마켓, 몰,
뭐 쇼핑몰 always opens. 얘네들은 이제 그 열어요. with 나오면은 바로 뒤에 명사만 빠지는지 아니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빠지는지 먼저 봐야 되거든. 명사 뒤에 형용사가 정확하게 빠졌죠.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상황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바로 인지가 돼야 돼. 그죠? 사람들이 어떤 것들 이익을 받아, 개인적으로 이익을 받아요. 뭘로부터 이익을 받는지 바로 나오네. sharing a common resource. 거기에 공공자원들을 전부 다 활용하거든. city나 아니면 state budget 아니면은 시주 예산 이런 거. 그러니까 시주 예산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어. 그래 가지고 얘네들 always open해. 그럼 요걸 이제 볼 때에도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리소스에 대해서 두 개 분류를 한번 쳐준 거잖아. 우리도 한번 두 개 분류를 쳐가지고 한번 봅시다. 새로운 리소스에 대한 내용을 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공공재에 가까운 공공자원 이런 애들을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체가 뭔지는 알겠지? B를 통해 가지고 B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그죠? B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익을 먼저 받아. 그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new resource가 뭔가 새로 문을 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Soon, at some point, 곧 어느 시점에서는 the amount of traffic, 이 교통량은 amount of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앞에 관산을 확인해 보는 게 습관이 됐지. 그지? 그래서 얘 교통량 자체는 grows too large, 엄청나게 커져. for 누가 commons가 이거 하기에는 너무 커요. 얘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도. 근데 이거에 대한 주체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신호를 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공유지 얘네들이 견디기 너무 커져요. 이제 common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지? 공유지라는 표현은 이 땅이거든. 그죠? 공공의 땅이야. 공공의 땅이니까 얘도 당연히 B에 해당하는 게 맞겠지. 그지? traffic jams, overcrowding, and overuse. 이런 세 가지 형태 너무 과도한 것들 있잖아. 제가 이걸 엮을 때도 자연스럽게 엮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좀 있으셔야 돼. 지금 나와 있는 얘하고 이 세 가지는 명사 정보가 병렬로 나열된 거잖아요. 병렬로 이렇게 나열된 거는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꾸 기억하시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자꾸 묶어서 생각해야 돼. 얘네들을 다 읽을 때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거든. 잘못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밑에 가보면 수정이 되거든요. 그게 어차피. 잘못 판단하더라도 제 지론 안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잘못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판단해야 돼. 무조건. 그게 틀릴지언정 아니면 속도를 못 맞출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느끼기에 되게 과한 거거든. 뭐가 되게 밀집되는 거. 그죠? 요런 것들은 레스가 적은이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EM부터 쓰니까 적게 합니다. 이익을 적게 합니다. 어떤 거로부터 오는 이익을 적게 하느냐. common resource로부터 오는 everyone, 모두에게 요런 거, 모두를 위한 이 common resource, 요것들의 benefit을 적게 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과밀집된 거.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If the new resource, 요거 새로운 거, A라는 것들이 cannot be expanded, 이게 확장이 안 돼. provided with the additional space.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추가적인 어떤 공간, 요런 거를, 이런 거로서 제공이 안 돼. 제가 저거 읽을 때도 왜 이렇게 읽냐면은 얘 나오는 이 순간 이게 어떻게 느껴지셔야 되냐면 얘가 이제 걸려있는 게 여기 앞에 있는 비동사에 같이 걸려있는 거잖아. 근데 provide with가 함께 걸려있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provide가 나오고 제가 이제 뒤에 할 때 사람 개념이라고 얘기했지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The new resource 이렇게 나오고 원래 이제 형태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with 다음에 additional space 이런 형태로 빠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로 읽혀야 되냐면 사형식 형태로 여러분들 읽혀야 돼. 그죠? 여기 있는 이 the new resource에게 추가적인 additional 뭐라고 돼 있어? 공간. 요런 것들을 제공하다. 이렇게 읽혀야 되지. 그러니까 제공 타동사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provide나 supply나 suggest 같은 것 뒤에 어떤 애들이 나와? 사람 개념이 나오는 경우. 그지? 사람 개념, 근데 사람이 꼭 아니어도 돼. 그런 것들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with 플러스, 왜냐면 사형식 할 때에도 간접 목적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 다만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올 때, 요런 것들을 제공받는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죠? 얘네들을 제공받는다면, 추가적인 스페이스를 제공받아, 이 A가. 그러면 it becomes a problem. 요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리소스에 대해서 새롭게 주면 콤마 엔드 나왔는데 앞에 콤마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한 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니? 지금 엔드 이하까지 이어지는 거랑 2번 전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봤을 때 여기 안에서 문장이 총 3개가 지금 출현한 거거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꼽을 거야? 뭐라고? 문제가 된다? It becomes a problem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표현이지. 그지? 이게 짧잖아. 그지? 짧으니까 덜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정학적이고 형태적으로 봤었을 때,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절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얘가 주절인 걸 알아차릴 수 있겠니? 그죠? 알아차려야 돼. 콤마 엔드 뒤에 나와 있는 형태로 보면 어차피 절 형태로 빠져 있는데 앞에 콤마가 없잖아. 이 콤마 있는데 이 콤마 뭘 위해서 쓰인 거야? 얘가 앞으로 삽입됐으니까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거야. A를 늘리려고 하잖아. A를 늘리려고 하면 문제 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문제 돼 있는 연속된 상황은 뭔데?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on your own. 혼자서 문제 해결 못해요. 그죠? In isolation 고립돼서잖아. 그러니까 혼자서야 이거. From your fellow drivers or workers or competing user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하고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 아니면은 워커나 아니면 드라이버 얘네들 걔네들로부터 고립돼서는 뭘 못해요. 지금 이거 있는 것도 걸려있는 거 자세히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보면은, drivers, 이거 and랑 똑같아. drivers 뒤에 or가 걸려있잖아. 그지? 그럼 workers에서 일단 끊어야 돼요. 얘 workers하고 그 다음에 drivers 얘네 2개가 걸려있는 거고, competing은 다른 데 걸려있는 거야. 얘는 어디 걸려있는 거냐? 앞으로 쪼로록 가가지고 어디 걸려있는 거야? in에다가 걸려있는 거야, in 뒤에 isolation하고 competing이 같이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나타내는 표현들이지, 둘 다. 그죠? 네, isolation하고 competing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꾸 다르게 보이시면 좀 안 돼. 2개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바뀐 거는 동사로부터 바뀐 거잖아. 아까 제가 초반에 했었던 얘기에서 이어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동사로 바뀐 건 사실 동사인 거지, 그냥 동사야. 쟤네 isolation이나 competing이나. 그러니까 성분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왜? 얘랑 같이 걸려 있다고? 이게 현재 분사. 그러네. 이건 이러면 현재 분사로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저렇게 썼지? 이거 되게 희한하게 썼네. 이건 문어체에서 이렇게 쓰진 않는데 그게 맞는 것 같네. 맞아요. 얘는 컴피ting이 아이솔레이션이랑 같이 걸려 있는 거 아니라 얘를 수식해 주는 것 같네. users 뒤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 왜 이렇게 썼지? 근데 문어체에서 이렇게 안 쓰는데 얘는 그냥 쓴 거를 굳이 근데 문법상으로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나 봐. 근데 이렇게 안 쓰는데. 요거는 users까지 이제 이어지는 걸로 보시는 게 맞겠네. 그 다음 뒤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The total activity on this new resource. A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행동 자체.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건가 같아? 결과적으로 A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현을 하는데 얘를 그냥 아무런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늘리려고 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럼 얘를 이렇게 다 봐야겠네. 요렇게 세 가지로 이제 볼 건데, 얘네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3개를 한번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3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의 맥락하고 문맥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셔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거든. 연결이 되면 제 3개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저 3개의 속성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공유지라는 표현들이 앞에 나왔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늘리려면은 공유지가 줄어들어야 되지. 그지? 근데 공유지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혜택이 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랜덤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긴 everyone에 해당하는 걔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새롭게 얘기를 할 거면은 뭔가 용도가 변경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 공유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유 자산에 대해서 변동되는 지점에 대해서, 뭔가 네 혼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keeps increasing. 근데 A라는 거에 이게 종합적인 활동 계속 늘어나. 그래서 so does. 누구도 그렇대. 이 so does는 얘가 부사고, 얘가 동사고, 얘가 그렇지. 얘가 주어지, 그지? 그래서 개인 활동들 역시 그렇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 But if the dynamic of common use and overuse continues too long, 근데 만약에 그 역학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공유돼 있는 그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이용, 얘네들의 역학이 계속해서 continuous 이어지잖아. 이 continue 뒤에 나와 있는 long은 보기에 형용사 형태로 쓰인 것 같네, 그죠? 얘는 별로 필요가 없네. 그지? 얘는 뒤에 있는 거에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그 long이라는 표현을 끊어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유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여요. 여기 안에선. 이렇게 딱 끊고 여기 if가 나왔으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면은 dynamic of common use and overuse 이게 되면 both 둘 다 begin to fall after a peak. 요거는 정상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러면은 최대 이용이 불가능해져서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가지고 leading to a crash. crash는 뭐 몰락 이런 표현이거든? 얘네들이 결국에는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거를 할 때, A라는 걸 할 때 결국에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활동도 당연히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개인들이 A라는 리소스가 새로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하고 그걸 과도하게 이용하는 게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몰락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One makes the tragedy of commons tragic. 뭐 이런 것들 공유지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 공유지의 비극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하겠다. 그지? 얘가 to be가 삭제된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is the crash dynamic. 얘네들은 몰락 역할이에요. The destruction, 파괴하거나 아니면 degeneration, 재생산, degeneration? degeneration은 생산이 아니라 이거는 퇴보라는 걸로 읽어야겠는데, 퇴보, 파괴 혹은 퇴보입니다. 어떤 걸 파괴하는 거? B의 능력을 파괴하는 거. B가 regenerate itself. 얘가 스스로 재생성하는 거, 스스로를. 네, 제가 이게 별거 아닌 얘기지만 이게 갖고 있는 효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얘가 가리키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얘가 가리키는 바가 뭐인 거야? 이게 이런 방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얘가 이제 형용사잖아. 소유 형용사. 그지? 얘는 뭐뭐의라고 읽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얘를 뭘로 읽게 돼? 주체로 읽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읽을 때 하나의 절처럼 보이거든. 요렇게 커다란 덩어리 요게 하나가. 그지? 그러면 itself가 가리키는 바는 뭐일 수밖에 없어? 제기대명사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작은 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만 쓰는 거거든. 얘는 얘하고 일치하니까 이렇게 썼겠지. 만약에 이거를 it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틀렸냐 맞았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얘 itself가 무조건 맞고 it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 만약에 저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지? 저건 주체를 다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 근데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A라는 것들을 볼 때 공공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얘는 공공재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것 같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A랑 B랑 완벽하게 대립되는 관계에 놓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B라는 게 있는데 그 B의 어떤 새로운 일부로서 A가 생겨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B도 포함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B가 있는 어떤 공공의 쓰임이 있는 재산 자체를 용도를 변경했는데 그 용도 변경하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어포트가 갑자기 나와. 공항이 갑자기 들어와. 근데 공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지 그 외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진 않거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공항을 이용하느라고 주변 도로들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과도하게 이용하게 되면 그 주변 도로가 계속 혼잡하게 되고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불편을 겪게 되잖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A라는 것들을 만들 때에는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개별적으로 어떤 개별이 이익을 먼저 얻게 된다는 의미는 이제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공항이 생기면 공항을 이용할 당장의 몇 명의 사람들만 먼저 이익을 보는 거지. 당장은. 그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한 바가 없으니까 우리가 섣불리 추론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오늘 일단 1시간 넘게 했으니까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자. 단어 시험 채점 못한 사람 마저 하고.